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는 수백여 개의 크고 작은 공원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서울의 공원들 중 월드컵 공원, 올림픽 공원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강북구에 위치한 북서울 꿈의 숲입니다. 북서울 꿈의 숲은 무려 20만 평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원 녹지인데요. 오늘은 이 북서울 꿈의 숲을 산책해보면서 과연 대한민국 최대의 도시 서울의 공원 속엔 어떤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여기는 지금 북서울 꿈의 숲 바로 입구 옆에 있는 나무인데 이게 상수리 나무거든요. 수령이 굉장히 오래돼 보입니다. 자, 이 정도면 최소 100년 이상 된 나무 같은데, 자, 이런 서울 한복판 공원에도 이렇게 나무들이 잘 보존이 되어 있네요. 자, 이 나무도 이 공원에 살고 있는 많은 생물들이나 특히 곤충들에겐 아주 소중한 삶의 터전이 되겠죠. 여기가 이제 북서울 꿈의 숲 동문 쪽인데요. 이 가운데 쪽이 공원으로 조성된 곳이고 양옆은 그냥 일반 야산입니다. 산책로가 다 야산으로도 연결되어 있는데, 자, 주변 숲을 보시면 거의 상수리나무 숲, 도토리나무들이 많이 있는 게 보여요. 특히 이 상수리나무, 이 도토리나무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곤충들이 종수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생태 다양성이 좀 더 높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북서울 꿈의 숲에 도착하고 초입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곳, 국가등록문화재 40호 창녕위궁제사입니다. 한적하고 푸르른 공원 속에 조선시대의 역사 깊은 건축물이 함께 어우러져 있으니 더욱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 같네요. 창녕위궁제사 옆엔 커다란 참나무 고목이 자리 잡고 있어 한층 더 멋스러운 분위기를 내줍니다. 창녕위궁제사 우측엔 벚꽃으로 유명한 벚나무길이 나타납니다. 이 벚나무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생물이 있죠. 바로 벚나무 사양하늘소인데요. 비록 지금은 시즌이 지나 관찰할 수 없지만 매년 7월에서 8월 사이 기다란 더듬이와 강렬한 붉은 가슴판을 뽐내는 멋진 벚나무 사양하늘소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아름다운 벚나무길을 지나자 이번엔 커다란 연못이 하나 나옵니다. 역시 물이 있는 곳엔 생명이 있기 마련이겠죠? 습지가 있는 곳엔 어김없이 수소곤충들을 비롯한 수많은 생물들이 살아갑니다. 이곳에선 새뱅이라 불리는 민물새우가 상당히 많이 관찰됐으며 다양한 종류의 잠자리 수채와 각종 수소곤충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다양한 물속 생물들은 그들을 먹이로 삼는 다양한 포식자들을 불러들입니다. 이렇게 습지는 물고기나 수소생물을 먹이로 하는 새들의 훌륭한 사냥터이자 소중한 휴식처가 되어줍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공원을 쭉 둘러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식물들이 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딱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이런 나무 명패인데 이제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받고서 제작이 된 거거든요. 여기에 맞는 이런 다양한 나무들을 제가 직접 찾아서 이 이름표를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단풍나무를 하나 찾았거든요. 아까 명패에 단풍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지금 이름표를 하나 달아줘 볼게요. 자, 이 연못 한켠에는 이렇게 버드나무들이 잔뜩 심어져 있는데 아까 명패에 버드나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도 명패를 하나 설치해 볼게요. 와, 여기 또 광장이 있구나. 버드나무 군락을 지나 좀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드넓은 잔디광장이 펼쳐집니다. 햇살도 따사롭고 여유로워서 저도 잠시 힐링은 아니고 사실 카메라를 굉장히 의식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번엔 광장 옆에 자리 잡은 상상폭동 미술관으로 가봅니다. 생물 채널에서 웬 미술관이냐고요? 아마 들어가 보시면 아실 겁니다. 네, 여기 또 오늘 제가 오는 걸 어떻게 알고 때마침 여기 바다 미지로의 탐험이라고 이런 특별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또 어떤 해양 생물들이 전시되어 있을지 한번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와, 프랑스 국립자연사박물관 특별전 미지의 세계. 와, 분위기 되게 특이하다. 자, 여기는 이렇게 생물 조형물들이 있고요. 와, 여기는 이제 바티노무스 기간테우스, 제 영상에도 한번 소개한 적 있죠. 자, 바다거미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는 굉장히 사이즈가 작거든요. 자, 이렇게 조형물로 어떻게 생겼는지 관찰하기 쉽도록 크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요건 이제 어디서 많이 보던 껍데기죠. 여기 이제 앵무족의 껍데기인데, 자, 여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개인이 키울 수가 있었어서 저도 굉장히 키워보고 싶었던 생물 중 하나였는데 사이테스로 지정이 되면서 이제는 개인적으로 사육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볼거리가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상당히 심도 깊은 내용들을 다루어서 우리들이 몰랐던 해양생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전시였습니다. 자, 이번엔 공원과 연결되어 있는 산책로를 따라 숲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공원에선 잘 정돈된 깔끔한 느낌의 산책을 할 수 있다면 이곳에선 좀 더 자연 친화적이고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과연 이 북서울 꿈의 숲 산림 속엔 어떤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을까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친구는 바로 귀염둥이 청설모입니다. 청설모는 종종 외래종으로 오해받기도 하는데 아주 오래전부터 이 땅에 살아온 엄연한 토종생물입니다. 또 다람쥐를 마구잡이로 잡아먹는다는 소문도 있지만 사실은 주로 나무 열매를 먹고 사는 온순한 녀석들이죠. 청설모는 숲을 풍성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다람쥐와 달리 겨울잠을 자지 않는 청설모는 겨울을 대비해 누구보다 열심히 땅속에 열매를 저장해둡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억력이 그다지 좋지 않아서 본의 아니게 열매를 이곳저곳에 심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덕분에 자연적으로 이동하지 못하는 무거운 열매들이 아주 먼 곳까지 이동해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겨울을 앞둔 시기라 관찰할 수 있는 생물이 많지 않지만 북서울 꿈의 숲에선 생각보다 많은 생물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산초나무 잎사귀에서 무언가가 발견됩니다. 바로 호랑나비의 알과 애벌레입니다. 호랑나비는 주로 산초나무, 탱자나무, 황벽나무 등에 산란하고 애벌레는 그 잎을 먹고 자라는데 어린 시기인 사령 때까지는 천적을 피하기 위해 이렇게 새똥처럼 보이는 전략을 택하게 됩니다. 숲속 한켠에선 두더지의 흔적들도 발견이 되었는데요. 겉에서 보기에 단순해 보이는 구멍 같지만 내부는 생각보다 복잡하게 생겨서 새끼를 키우는 육아방, 그리고 먹이 제장 창고, 심지어 화장실까지 나뉘어져 있습니다. 북서울 꿈의 숲은 다양한 새들에게도 아주 소중한 삶의 터전이 되어줍니다. 일부 새들에겐 평생의 터전이 될 수도 있고 또 일부 새들에겐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안식처가 되기도 하죠. 북서울 꿈의 숲은 이렇게 서울 도심 속에 위치해 있지만 생각보다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실시한 생물종 조사 결과 총 778종의 생물들이 관찰되었으며 당시 관찰되지 않은 종까지 생각하면 훨씬 더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삭막하고 끝없는 빌딩숲 사이에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공원 녹지. 이젠 단순한 쉼터가 아닌 사람들에겐 지친 일상을 위로받는 힐링의 공간이 되어주고 생물들에겐 드넓고 삭막한 거대 빌딩숲 사이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오아시스와도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The road ahead, it twists and turns, and the sun beats down and it burns, but I keep on pushing through, and every step quicker than the last, my feet tread down this beaten path, and I keep on pushing through. 'Cause I get up